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과 건강을 연구해 온 시니어 건강 연구가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하죠?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약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요즘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시나요? 처음엔 그냥 건망증이려니 하다가도 문득 겁이 덜컥 납니다. 혹시 나 치매 시작된 건 아니겠지? 오늘부터 기억력과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일도 있고 어제 본 드라마 내용도 흐릿해지는 이유, 정말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무심코 지나쳐 온 습관들,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들이 우리 뇌를 지치게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6세의 박정순 할머니는 늘 요즘 뭘 자꾸 잊어버려요. 무섭기도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상 몇 가지를 바꾼 것만으로 3개월 뒤엔 이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라고 웃으셨죠. 기억력은 나이보다 관리입니다. 단 그 관리의 시작은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되었는지, 기억력이 왜 점점 흐려지는지 오늘은 그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째,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피가 돌아야 움직이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뒷목, 어깨, 두피가 굳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뇌가 마치 산소 부족한 방처럼 점점 느려지고 기억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고 잘 움직이지 않고 어깨가 뭉쳐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뇌는 계속 피곤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둘째, 뇌를 자극하지 않는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길로 산책하고, 같은 TV 채널만 보는 하루하루. 우리 뇌는 새로운 걸 경험해야 계속 깨어있고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 들수록 귀찮아서 불편해서 같은 것만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뇌의 느려짐, 그리고 기억력 저하의 큰 원인입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밤에 잠을 자긴 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잠을 얼마나 깊게 자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중요한 건 저장합니다. 그런데 자꾸 깨고 얕은 잠만 자면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이걸 왜 잊었지? 하고 깜짝 놀라는 순간 그 기억은 처음부터 저장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는 나이보다 피의 흐름, 뇌의 자극 부족, 수면의 질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지금부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치매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뭔가 잊어버릴 때마다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고 겁부터 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고요. 그런데 그 걱정 정말 다 치매일까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따라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는 나를 보며 나 치매 시작된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 TV에서 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가습을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리고는 걱정이 밀려오죠. 이러다 정말 치매 오는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훨씬 덜 불안해질 수 있어요. 먼저 건망증은 정보는 뇌에 들어왔는데 그걸 꺼내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입에 맴도는데. 이렇게 기억은 어딘가에 있는데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게 바로 건망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중에 김영수 하고 결국 떠오른다는 점이에요. 반면 치매는 아예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정보 자체가 뇌에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누가 김영수 씨 기억나세요? 하고 물었을 때 김영수? 그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아예 처음 듣는 듯 반응한다면 그건 기억이 지워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 건망증은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지? 하며 걱정도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왜 그걸 또 잊었어? 라고 하면 내가 뭘 잊었는데? 하고 되묻죠. 이게 바로 건망증과 치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억이 늦게 떠오르느냐, 아예 저장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인식하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시죠? 건망증이 치매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냐고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건망증 자체는 노화의 일부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고 기억력 외에도 언어 능력, 판단력까지 흐려진다면 그땐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이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억력 저하가 온다고 모두가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관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위험에서 멀어지는 분들이니까요. 기억력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걱정이 아니라 정확한 구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건 그냥 건망증이구나라고 안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더 조심해야겠는데 하고 조금 긴장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경우 모두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밤새 뒤척이고 나면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무엇 하나 기억도 안 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 우리 뇌는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기억은 정리되지 못한 채 뿌옇게 사라져버리죠. 79세 조명자 할머니는 요즘 자꾸 뭘 잊어버려서 치매인가 싶었는데 사실은 매일 두세 번씩 깨서 푹 자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자는 동안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우리는 낮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죠. 그중 정말 중요한 것만 뇌가 잘 때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 놓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주 깨고 얕은 잠만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보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기억으로 남지 않는 거죠. 우리 뇌는 잘 때 정리정돈을 합니다. 마치 하루 종일 쓴 책상 위를 잠자는 동안 다시 정리해 놓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뇌가 푹 쉴 수 있을까요? 첫째, 수면 전에 스크린을 멀리하세요. TV,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밝은 화면은 뇌를 흥분시켜서 잠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불빛이 잔잔한 조명 아래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둘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담가 보세요. 3840도 정도의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인데 90% 이상의 어르신들이 푹 잤다고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밤에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지 마세요. 잠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 그게 수면의 흐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넷째,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뇌는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도 뇌도 훨씬 안정되고 기억 정리 능력도 더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낮잠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게 좋아요. 그 이상 자면 밤잠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82세 이창훈 할아버지는 요즘은 낮에 15분 눈을 붙이고 나면 머리가 훨씬 맑아져요. 라고 하셨어요.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밤 그냥 잠드는 게 아니라 뇌를 위한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그 차이를 내일 아침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낮에 무엇을 하고 지내느냐도 기억력에는 꽤 큰 영향을 줍니다. 하루가 너무 단조롭고 똑같은 일만 반복된다면 뇌는 점점 더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뉴스 채널만 틀어놓고 식사 시간도 비슷하고 동네 산책도 똑같은 길만 걸으면 우리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 하지 않아요. 예전엔 뭐든 재밌었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다면 그건 뇌가 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뇌는 자극을 받아야 활발해지고 활발해야 기억력도 살아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76세 이영자 할머니는 늘 시장 보러 가는 길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반대쪽 골목으로 한번 가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날 이후 세상이 새로워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익숙한 것을 잠시 벗어나는 것, 그게 뇌에게는 활력제가 됩니다. 실제로 2007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서는 낯선 경험이 해마에 도파민을 분비시켜 기억을 더 잘 저장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르신들 삶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원리예요. 뇌를 자극하는 생활 습관 몇 가지 알려드릴까? 첫째,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을 해보세요. 요리 하나라도 평소 안 해본 반찬을 만들어 본다든지, 동네에서 안 가본 작은 가게에 들러본다든지, 이 작은 변화들이 뇌에겐 새로운 정보가 되어 활성화를 일으킵니다. 둘째, 손을 많이 움직이세요. 뜨개질, 글씨 쓰기, 퍼즐 맞추기, 심지어 장바구니 정리하기도 좋습니다. 이건 그냥 움직임이 아닙니다. 손 사용이 많을수록 뇌의 인지 능력이 유지된다는 2016년 노인의학 저널 오브 제런탈러지 발표도 있어요. 손을 많이 쓰는 활동은 뇌의 운동 피질과 전두엽을 자극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목소리를 내보세요. 소리 내서 책을 읽는다든지 하루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말로 정리해 본다든지 말하는 행위는 뇌의 언어 영역을 깨우고 기억을 되짚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13년 뉴로 이미지 앤 EUROIMAG 저널에서는 말하는 활동이 전두엽과 작업 기억을 자극한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냄새를 기억해보는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마신 차의 향, 오늘 요리한 반찬의 냄새. 하루에 하나라도 이 향기는 어떤 느낌이었지? 하고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후각 자극이 기억 중추인 해마를 자극한다는 2004년 인지과학 저널 트렌즈 인 카그니티브 사이언서즈 연구로도 확인된 내용이에요. 결국 기억은 뇌 속에서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새로움 하나만 넣어도 우리 뇌는 확실히 반응합니다. 오늘 하루에 뇌를 자극하는 한 가지 작게라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의 기억이 더 또렷해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날엔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 해도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단순히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뇌가 필요한 영향을 제대로 못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뇌도 몸의 일부니까 에너지를 써야 하거든요. 그 에너지는 바로 음식에서 오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가 정말 뇌에 좋은 걸까요? 어르신들 중에는 간단히 밥에 김치 혹은 국 하나로 하루 3끼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식사가 반복되면 뇌는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84세 김영자 할머니는 나는 하루 3끼 꼬박 챙겨 먹고도 왜 이렇게 깜빡깜빡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일지를 적어보니 탄수화물 위주의 단조로운 식단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 챙겨야 할 음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건 우리 뇌의 60% 이상을 구성하는 지방입니다. 특히 기억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죠. 이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나 꽁치, 정어리에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구이든 조림이든 어떤 형태로든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도 산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쉽게 말해 뇌가 녹슬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항산화 성분이 그 녹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블루베리, 포도, 토마토 같은 색이 짙은 과일들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눈에 띄게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뇌 MRI를 통해 해마 부위의 활성도가 올라간 것도 확인됐어요. 세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이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기억을 전송하는 회로를 유지해 줍니다. 특히 비타민 B1, B6, B12가 중요한데요. 이건 돼지고기, 달걀, 브로콜리, 콩에 많이 들어 있어요. 75세 이춘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1개와 두유 1잔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 머리가 예전보다 또렷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수분입니다. 물은 뇌의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게 되죠. 음식만 잘 챙겨도 기억은 훨씬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을 위한 식단이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비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침엔 두유와 삶은 달걀, 점심엔 고등어나 꽁치구이와 채소 반찬, 간식으로는 포도나 방울토마토 한 줌, 저녁엔 된장국에 콩나물과 브로콜리.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루 3끼, 조금만 더 뇌를 생각해서 먹는 것, 그게 기억력을 오래 지키는 가장 맛있는 방법입니다. 아침이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 아침 시간이 기억력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밤새 쉬었던 뇌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이 시간은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어떤 아침은 멍하고 무겁고 무언가를 하려 해도 집중이 안 되는 반면 어떤 날은 맑고 또렷하게 시작되잖아요. 그 차이는 바로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에서 생깁니다. 77세 이성희 할머니는 요즘 아침에만 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물건 이름도 생각 안 나고 누가 전화 왔는지도 까먹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침 습관 몇 가지만 바꿔드렸더니 2달 뒤엔 요즘은 하루가 더 또렷해졌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셨어요. 그럼 어떤 아침 루틴이 기억력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눈 뜨자마자 햇볕을 쬐어보세요.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생체 시계가 다시 맞춰집니다. 이건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고 기억력에도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줘요. 실제로 하루 중 기억력 테스트 성적이 아침 햇볕을 쬐는 그룹이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햇볕은 뇌에 지금부터 깨어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둘째, 물 한 잔을 꼭 마셔주세요. 밤사이 몸은 수분을 잃고 그로 인해 뇌에도 약간의 탈수가 찾아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뇌에 신호를 보내고 피를 돌게 하며
기억을 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스트레칭이라도 좋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는 데도 효과가 있죠. 넷째, 아침 식사는 꼭 챙기세요. 특히 단백질이 중요한데요. 두유, 삶은 달걀, 치즈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해져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83세 정영철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치즈 한 조각, 토마토 두 알을 챙기니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침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은 뭐부터 할까? 어제 점심 뭐 먹었지? 이런 간단한 대화도 기억력을 자극하는 뇌 훈련이 됩니다. 아침은 뇌에게 하루 중 가장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기억의 선명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기억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잘 외우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날 어떤 기분이었는지, 몸이 어땠는지, 심지어 누구와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기억의 선명도가 달라지죠. 특히 감정 중에서도 스트레스는 기억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72세 김춘자 할머니는 요즘은 자꾸 깜빡깜빡해요. 근데 꼭 화가 났던 날이나 걱정이 많은 날에 더 심해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건데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뇌의 해마를 공격하게 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데 핵심적인 부위예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해마의 신경세포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은 어르신일수록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력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감정 상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눈치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긴장하고 있는지, 짜증이 올라와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자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천천히 깊게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78세 박영수 어르신은 숨 쉬는 걸 연습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심호흡을 3번 하니까 신기하게도 하루가 덜 불안하고 기억도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걱정을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속 걱정이 머릿속에 맴돌고만 있으면 뇌는 그걸 계속 떠안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는 순간 그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요. 실제로 매일 일기를 쓰는 어르신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작은 평화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간단한 산책을 한다든지 창밖을 5분 동안 멍하니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짧은 순간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해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머리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생각도 많아지고 눈은 감고 있어도 머릿속은 더 바빠지는 날들이 있죠. 잠이 쉽게 들지 않아 TV를 켜두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새벽 2시, 3시가 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늦게 자는 습관이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4세 윤정자 할머니는 밤 1시 넘어서 자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자꾸 뭐 놓치고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들어온 수많은 정보 중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늦게 자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저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지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특히 깊은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데 늦게 자면 이 깊은 수면의 시간 자체가 짧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밤 12시 이전에 잠드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는 사람보다 기억력 테스트 결과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리듬으로 살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밤 늦게까지 깨어 있는 습관은 조금씩 줄여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찍 편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전에 밝은 화면은 피해야 해요. 휴대폰, TV, 태블릿의 밝은 빛은 뇌를 깨어 있게 만들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막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책을 살짝 읽는 정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만의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손등에 로션 바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요. 이런 반복되는 행동은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줍니다. 세 번째, 침대는 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누워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습관은 뇌를 헷갈리게 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잠들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82세 최문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봤는데 이제는 누우면 책만 보고 바로 자요. 확실히 머리가 덜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는 것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누구와 어떤 얘기를 했지? 점심으로 뭘 먹었더라?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것만으로도 기억 회로를 한 번 더 되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은 잘 자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조금 더 조용한 밤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기억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82세 김성자 어르신은 잘 시간이 되면 TV는 껐는데 손이 자꾸 폰으로 가요. 뉴스 좀 보고 날씨 보고 그러다 보면 자정은 훌쩍 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순한 습관일까요? 사실 스마트폰은 뇌에 굉장히 강한 자극을 줍니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는 건 물론이고 뇌의 휴식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하루 중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그 짧은 시간마저 방해받는다면 기억력은 점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스마트폰은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뉴스, 알림, 메시지를 보면 뇌는 집중보다는 분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한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단기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어요. 뇌가 필요한 정보만 골라 담지 못하고 산만하게 여기저기 신경 쓰게 되는 거죠. 78세 이정수 할아버지는 요즘은 자꾸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잊어요. 방에 들어가서도 왜 왔는지 생각 안 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바로 주의력 분산형 기억 저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건 어렵죠. 하지만 시간과 용도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 두세요. 아침 기상 직후, 잠들기 전 1시간, 이 시간대만큼은 스마트폰을 멀리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알림을 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소리나 진동 하나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고 지금 하던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종이와 펜을 다시 써보세요. 무언가를 적는 행동은 뇌를 훨씬 깊이 사용하게 합니다. 할 일 목록, 식사 기록, 혹은 오늘 있었던 일 한 줄 쓰기, 이런 습관이 뇌 건강엔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폰 대신 기억력을 자극하는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퍼즐 맞추기, 손글씨 쓰기, 식물 돌보기 등 조금의 집중이 필요한 활동이 뇌에는 최고의 휴식이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끔은 스마트폰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마당에 핀 꽃을 한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정보를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억은 쉼 속에서 정리되고 조용한 집중 속에서 살아납니다. 다음에 스마트폰을 들기 전 잠깐만 멈춰서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이 뇌를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건 단지 자극이 많은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뇌가 가장 많이 지치는 이유는 사람과의 연결이 끊겼을 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외로운 게 더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79세 이화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럴 땐 머리도 멍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뇌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중심 기관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활성화돼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외출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다고 합니다. 고립된 생활은 심장 건강보다도 기억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를 지치게 하는 원인이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매일 사람을 만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작은 연결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루 한 번 꼭 목소리를 나눠보세요. 전화 한 통, 영상 통화,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이 짧은 대화가 뇌에는 아주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화요일은 친구와 점심, 매주 금요일은 동네 산책 모임,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이 생기면 뇌는 더 또렷해지고 하루하루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나 지역 프로그램 참여도 좋아요. 나눔을 통해 얻는 감정의 온기는 기억력을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우울감과 인지 저하가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82세 김우석 어르신은 예전엔 아침에 눈 뜨면 막막했는데 이젠 오늘 누구를 도와줄까 생각하니 기억도 더 또렷하고 마음도 덜 흔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번째는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전화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뇌를 한 번 더 쓰게 되죠. 오늘 날씨가 좋다. 감기 조심해라. 이런 짧은 인사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도 자주 대화해 보세요. 소리 내어 말하듯 하루를 정리하거나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뇌를 깨어있게 합니다. 기억은 사람 속에서 자라고 관계 속에서 살아납니다. 하루에 단 5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 우리가 이야기했던 외로움 기억나시죠? 사람과의 연결이 기억력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준다니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걷는 것도 귀찮고 그냥 집 안에만 있는 날이 많아요. 이 말 꽤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런데 이 걷지 않는 하루가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뇌와 기억력에 아주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이에요. 한 논문에서는 하루 20분 이상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40% 이상 느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치매 위험도 눈에 띄게 낮았죠. 이 연구는 일본 도쿄노인 병원 연구소에서 10년간 추적한 결과였어요. 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걷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뇌에도 산소와 영양이 더 잘 공급됩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고 정보를 저장하거나 꺼내는 기능도 훨씬 좋아져요. 또 걷는 동안에는 몸의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죠. 이게 바로 심신 안정 효과를 줍니다. 특히 천천히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복잡했던 기억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83세 박영순 어르신은 나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전 일들이 하나둘 생각나는 게 신기했어요. 손주 어릴 때 얘기도 나도 모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은 억지로 떠올리려고 할 때보다 몸이 편안하고 리듬을 탈 때 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면 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집중력도 높아지고 기억도 더 선명하게 유지되죠. 자, 그럼 어떻게 걸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매일 1520분이라도 걷는 시간을 정해 보세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파트 복도, 골목길, 집 앞 작은 공원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혼자 걷기 어렵다면 산책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이웃 한 명, 가족 한 명과 약속을 정하면 걷기도 덜 지루하고 대화까지 하게 되어 뇌 자극은 2배가 됩니다. 세 번째, 걷는 동안 너무 많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주변 풍경을 보고 발걸음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이런 느긋한 걷기가 뇌엔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난 뒤에는 짧게라도 오늘은 어디를 걸었는지, 뭐가 보였는지 적어보세요. 이건 곧 기억 정리 훈련이 됩니다. 기억력은 정리되지 않으면 쉽게 흩어지거든요. 오늘 한 발자국만 더 걸어볼까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뇌를 한결 더 맑게 만들어 줄 거예요. 걷기의 효과, 한 발자국만 더 걸어도 기억이 또렷해지고 기분도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잘 움직여도 이 한 가지가 부족하면 기억력은 다시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바로 영양입니다. 83세 이정자 할머니는 요즘은 입맛도 없고 밥도 반 공기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기운이 없고 머리도 멍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순한 식욕 저하일까요? 사실은 뇌가 원하는 연료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우리 뇌는 하루에 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작업은 굉장히 섬세하고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는 그 기능을 점점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식욕 저하와 기억력 저하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영양이 부족할수록 단기 기억력, 집중력, 언어 기억력이 더 빨리 떨어졌죠. 특히 비타민 B군, 오메가-3 지방산, 철분 같은 성분은 뇌세포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것들이 부족하면 뇌는 속도가 느려진 컴퓨터처럼 기억을 더듬고 멈추고 깜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입맛이 떨어졌을 때일수록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게 먹더라도 알차게 먹는 게 중요해요. 작은 그릇에 담긴 고등어 한 토막, 계란찜, 시금치 무침, 이런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하루 3번, 특히 아침은 꼭 챙겨야 합니다.
아침을 굶으면 뇌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부족해져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탈수는 뇌에 치명적입니다. 소변색이 진하다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신호예요. 입이 마르고 머리가 멍할 땐 단순히 물 부족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사하면서 텔레비전 대신 대화를 선택해 보세요. 말을 하며 먹는 행위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건 최고의 두뇌 훈련이기도 해요. 83세 이정자 할머니는 식사 시간마다 손주랑 같이 앉아 밥을 먹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먹는 양도 늘고 머리도 훨씬 맑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음식은 기억을 되살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어릴 적 먹었던 반찬, 젊은 시절 자주 먹던 국물의 맛, 이런 기억들이 음식과 함께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하다면 하루 한 끼 정도는 내가 좋아하던 음식 한 가지라도 챙겨보세요. 맛이 추억을 깨우고 추억이 기억을 다시 붙잡아 줍니다. 기억을 지키는 힘은 정말 사소한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 점심 조금 더 신경 써볼까요?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땐 그저 흥겹게 들었던 노래가 이젠 내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어요. 정말 인상 깊은 순간이었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우연히 흘러나온 오래된 노래 한 곡에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 그리고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어떤 얼굴, 어떤 풍경이 떠오르던 일. 사실 음악은 우리 뇌 깊은 곳의 기억을 자극하는 아주 특별한 자극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건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기억 저장소가 있는데요. 이 해마는 청각 자극과 감정 기억을 동시에 처리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 들리면 그 시절 감정과 장면이 함께 되살아나는 겁니다. 한 논문에서는 치매 초기 어르신들에게 젊은 시절 자주 들었던 음악을 들려줬더니 표정이 밝아지고 심지어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에요. 뇌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87세 송옥분 할머니는 나는 어릴 때 불렀던 동요를 들으면 그 시절 교복 입고 걷던 길이 생생히 떠올라요. 기억이 저절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도 오늘부터 음악을 기억의 도구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 인생 노래를 하나 골라보세요. 특별할 필요도 없고 유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자주 듣던, 자주 불렀던 노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아보세요. 가사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음악이 들리던 시절, 함께 웃던 얼굴, 그날의 공기까지 떠오를 수 있어요. 세 번째, 그 노래를 가족과 함께 들어보세요. 혹은 손주에게 들려줘 보세요. 기억을 나누면 그 기억은 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 가끔은 노래를 따라 불러보세요. 입으로 가사를 따라 부르는 건 뇌 전체를 쓰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언어, 호흡, 감정 모두를 동원하는 활동이에요. 89세 김용찬 어르신은 요즘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노래를 따라 부르면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손주가 저한테 노래 더 알려달라 해서 더 열심히 외우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악은 기억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이자 우리 마음의 시간 여행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노래 한 곡 오늘 들어보면 어떨까요? 방금 음악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기억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온 이야기들 조금만 되짚어 볼까요? 기억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거창한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었어요. 발걸음을 한 번 더 내딛는 산책, 따뜻한 밥 한 끼 챙겨 먹는 습관, 가끔은 소리 내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일,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의 기억을 지켜주는 생활 속의 자극이었어요.
85세 윤정의 어르신은 이제야 알겠어요. 기억을 지키는 건 머리를 쓰는 것보다 삶을 살아내는 거였다는 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주 작지만 확실한 기억의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그릇, 한 인사, 그리고 하나의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 이게 반복되면 뇌는 점점 더 탄탄해지고 삶은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혹시 지금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면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조용히 건네주세요. 기억은 혼자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이어가는 거니까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